안녕하세요. 2020년 2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요. 모두 힘내시고 이 고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응원합시다. 코로나19를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 각자 안전수칙 잘 지켜서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준비한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강남 4구 집값 약세 계속, 노원구로 경기 풍선효과 뚜렷, 아시아경제 2020년 2월 25일 15시 60분 뉴스이고요. 서울 다자녀 신혼부부 마곡 9단지 분양 유리한 까닭, 머니투데이 2020년 2월 25일 05시 22분 뉴스, 단독 서민의 무용지물 디딤돌 대출 3년 만에 금리 낮춘다. 머니투데이 2020년 2월 25일 17시 30분 뉴스, 부동산 신고센터 열자마자 폭주, 수용성 집값 탐합 대다수, 이데일리의 2020년 2월 26일 6시 21분 이렇게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남 4구 집값 약세 계속, 노원, 구로, 경기, 풍선효과 뚜렷. 아시아경제 문재원 기자입니다.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2달이 지난 가운데 서울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이 계속 둔화되면서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규제를 비켜간 노원, 구로구와 경기도 일부 지역의 경우 여전히 가격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부작용 또한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KB부동산 리브원 25일 발표한 월간 KB 부동산 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달 서울의 주택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0.35% 상승해 전주 0.48%보다 상승률이 축소됐다. 겨울철 비수기에 접어든 데다가 12.16 대책의 영향으로 강남 4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매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달 1% 이상 가격이 상승한 자치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비강남권인 노원구 0.68%와 구로구 0.68%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양천구 0.63%, 영등포구 0.63%, 동작구 0.55% 등이 뒤를 이었다. 양천구는 최근 안전진단을 통과한 목동 6단지 등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컸다. 노원구와 구로구는 12.16 대책이 타깃으로 한 고가 단지가 상대적으로 적어 실수요자 위주의 매수 심리가 집중됐다. 경기도 0.78%와 인천 0.35%는 전월 대비 주택가격이 상승했다. 경기 지역은 수원 영통구 3.53%와 수원 권성구 2.72%, 용인 수지구 2.61%, 고양 덕양구 1.72%, 수원 장안구 1.67%가 비교적 높게 상승했고 이천 0.07% 지역만 하락했다. 권성구는 2023년 신분당선 착공 발표로 인해 수혜 지역인 금곡동, 호매실동 일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다. 용통구는 영통 2구역 매탄 주공 4, 5단지가 재건축 심의를 통과한 것과 수원선 원천역이 2025년 개통을 확정한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 한편 수도권 0.55%도 전월 대비 상승폭이 다소 커졌다. 서울 0.35%, 경기 0.78%, 인천 0.35% 등이 모두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세종 1.44% 주택가격이 높게 상승했다. 대전 0.4%도 지난달 1.39%에 이어 높게 상승하면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가격을 보였다. 문재원 기자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주요 뉴스로 서울 다자녀 신혼부부 마곡 9단지 분양 유리한 까닭,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입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구분에 따른 신혼부부 특별 공급 기준 차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또 빨간색은 공공주택 특별 시행규칙 적용. 심사 조건은 혼인기간 7년 이내,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 요건 유지, 1순위 조건 자녀가 있는 경우,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지역 거주자, 자녀 수가 많은 자 추첨 순으로 결정,
자산심사 해당 없음, 소득심사, 도시근로자 월평균 120% 이내, 단 맞벌이는 130% 이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적용을 되면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여야 되고 예비 신혼부부 혼인계획 중이어야 되고 한부모 가족 6세 이하 자녀 포함 1순위 조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부모가족 동일순위 내 경쟁 시 가점제 적용 동점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 부동산 및 차량 기준 적용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내 단 맞벌이는 120% 이내 가점이 낮아 민영주택 민간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청약에서 번번이 낙방한 신혼부부에게도 아파트 분양 기회가 생겼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가 이달 말 마곡 9단지 962가구를 분양을 앞두고 있어서다. 특히 자녀를 둔 서울 거주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조건이라 청약자가 대거 몰릴 관측이다. 24일 SH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말 마곡 9단지를 분양할 계획이다. 분양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3.3제곱미터당 2천만원대 초반으로 관측한다. 5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마곡 9단지 분양을 손꼽아 기다려온 수요자가 많았던 이유이다. 특히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점은 공공분양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할당될 물량이 전체의 30%, 민간분양이 20% 대비 많아서이다. 마곡 9단지는 962가구가 일반 분양되는데 이 중 289가구가 신혼부부 몫이다. 같은 공공분양주택이라도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 특별공급의 자격 기준이나 공급 방안 등이 다르다. 마곡 9단지는 2010년 12월 주택법에 근거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다. 공공주택특별법, 공특법을 적용받는 공공분양주택과는 차이가 있다. 마곡 9단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유리한 조건은 마곡 9단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맞벌이 130% 이내이다. 3인 가구 기준 648만 2177원, 120%이다. 별도의 자산 심사는 없다. 이와 달리 공특법 적용받는 단지는 부동산 및 차량 등으로 자산 규모를 심사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내 맞벌이는 120% 이내로 더 촘촘하다. 1순위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다. 1순위는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이다. 동일 순위 내에서 해당 지역 거주자, 자녀, 한부모 가족이며 동일 순위 경쟁에서 가점제를 적용한다. 해당 지역 거주 기간이 길고 혼인 기간이 짧으며 자녀 나이가 어릴수록 높은 가점을 배분한다. 이에 따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초과한 신혼부부도 공공주택인 마곡 9단지의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또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서울 거주 기간이 짧고 혼인한 지 5년 이상 된 5, 6세 자녀를 뒀던 이들에게 유리하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최근 2년간 공공분양에서 자녀가 없는 2순위가 당첨된 적은 거의 없었다며 마곡지구 인기 등을 고려했을 때 서울 거주 중인 2자녀 혹은 1자녀 가구 중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마곡 9단지는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구 9단지 1529가구 분양을 준비 중이다. 962가구가 일반 분양이 되고 전용면적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로 구성되어 있다. 조한송 기자입니다. 다음은 단독 서민의 무용지물 디딤돌 대출 3년 만에 금리 낮춘다. 머니투데이 권하순 기자, 요엄식 기자입니다.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용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 금리를 3년 만에 낮추기로 했다. 현재 연 3.15%에서 최소 2% 중반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25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서민용 주택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 금리 인하를 위해 세부 방안을 의논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와 디딤돌 대출 금리 조정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금리 조정 폭이나 시기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30년 만기 연소득 4천만원에서 6천만원 기준으로 현재 연 3.15%이다. 금리는 최소 보금자리론 수준으로 이하로
10%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 론보다 높으면 사실상 디딤돌 대출의 존재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보금자리 론 금리는 다음 달 연 2.5%, 2.55% 적용될 예정이다. 2014년 출시된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주택가격 5억 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수도권 기준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은행과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각각 취급하며 서민이 대상인 만큼 역마진으로 인해 손실이 나면 허그의 주택기금공사에서 보전해주는 조건을 붙였다. 그런데 디딤돌 대출 금리는 2017년 1월 이후 요지부동이다. 지난 2018년 8월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이하 등 일부 구간에서 각 0.1포인트 금리를 인하했지만 이용자가 가장 많은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이하 구간은 2017년 1월 이후 3년간 연 3.15%, 30년 만기 기준을 유지해왔다. 오랫동안 금리 조정을 하지 않으면서 디딤돌 대출 금리가 보금자리 론보다 높은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보금자리 론은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이용 가능하고 연소득과 주택가격 기준 각 7천만 원, 6억 원 이하 디딤돌 대출보다 까다롭다. 그런데 금리는 30년 만기 기준 연 2.75%로 디딤돌 대출 대비 0.4포인트 낮다. 다음 달 적용 금리는 2.55% 더 낮아진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경우에 따라서 시중은행 혼합형 주담대 5년 고정 금리보다 높은 상황이다. KB국민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기준연 2.30%에서 3.80%이다. 높은 금리 탓에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의 외면을 받았다. 디딤돌 대출 신규 공급액은 2018년 3조 2천억 원에서 지난해 11월 말 기준 5천억 원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보금자리 론 7조 6천억 원에서 19조 7천억 원 12월 말 기준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디딤돌 대출 금리가 장기간 방치된 이유는 담당 부처가 여럿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이다. 는 지적도 나온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은 MBS 주택저당증권 조달금리에 맞춰 매달 금리를 조정하는 데 반해 디딤돌 대출은 금리 조정 시 기재부와 국토부가 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손실보전 조항에 따라 별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금 건전성을 우선시하다 보니 디딤돌 대출 금리 조정을 제때 못해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출시 첫 해인 2014년 9월 0.2포인트 떨어졌고 이어 2015년 0.3포인트, 2016년 0.2포인트 각각 인하됐다. 2017년에는 0.15포인트에서 0.25포인트 인상하는 등 초기에 거의 매년 금리를 조정했다. 권하순 기자입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뉴스, 실시간 속보입니다. 부동산 신고센터 열자마자 폭주, 수, 용, 성 집값 담합 대다수. 21일 신설 후 나흘 만에 100건 넘어. 중개사보단 주민들 담합 신고가 대다수.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데일리의 김미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열자마자 신고가 쇄도하고 있다. 그간 아파트 단지 모임이나 온라인 카페, 카카오톡 단체방 등에서 은밀히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진 집값 담합 등 시세 왜곡 행위들이 얼마나 잡아낼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1일 문을 연 부동산 신고센터에 나흘 만에 100건이 넘는 신고가 쏟아졌다. 주로 최근 집값 상승이 급격했던 수원과 용인, 안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게 감정원 측의 설명이다. 앞서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집주인들의 집값 담합과 중개업소 담합 논란이 동시에 발생했던 터라 목동과 강남 4구 등 집값이 비싼 동네에서 주로 신고가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실제는 달랐다.
감정원 관계자는 예상보다 신고가 많이 들어왔다며 12.16 대책 후 최근에 풍선 효과가 나타난 지역에서 집값 담합에 관한 신고가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지금 당장 교란 행위가 아니더라도 소급해서 신고가 가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빙 자료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최근 사례들이 접수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뉜다. 먼저 주민들이 입주자 모임 등을 알리는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말도록 유도, 장려하는 행위이다. 시세 또는 권장 호가를 아파트 내 외부에 게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두 번째는 특정 가격 이하로 거래하는 중개사무소를 이용하지 말도록 하고 특정 가격 이하로 올린 해당 중개사무소의 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행위이다. 아울러 중개사가 의뢰인 거래 가격의 의사와 다르게 가격을 조정 담합하거나 저가의 허위 미끼 매물 등을 거래하는 등의 경우 중개사의 매물을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실제 계약 행위 없이 마치 계약을 한 것처럼 실거래 신고하는 자전 거래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감정원은 신고센터 운영을 위해 네, 안녕하세요. 한편 감정원은 신고센터 운영을 위해 담당 인력을 10명으로 2배 늘렸다. 기존엔 5명 인력으로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운영해왔지만 적발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2018년 9.13 대책 후속 조치로 그해 10월부터 운영된 신고센터는 50여일 만에 100여 건, 1년 동안 175건 신고가 들어왔지만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감정원 관계자는 신고센터와는 별도로 정부에서 전담 특별사법경찰단을 동원해 집값 담합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인다며 집값 담합 행위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미영 기자였습니다. 이상 오늘 준비한 뉴스 4편 읽어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빨리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다들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건강 유의하시고요. 부동산 뉴스 듣기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또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